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지금 여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문제 해결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을 박탈당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텃밭의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는 격전지 곳곳에서 여당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극악무도한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활개치는 세상을 지켜봐야 하는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로남불 조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옳았다고 떠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화병에 걸려서 아마 자리 보존하고 누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사실 불을 보듯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덕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가 아니고 팩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문석 같은 사람을 후보로 선출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외치는 저런 민주당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서천포옹이 필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3일이죠.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금방 폭발할 것 같은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이 두 사람의 회동으로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포옹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들도 대한민국도 함께 그 벼랑 아래로 추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꺼야 할 불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 의지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까지 앞장서서 지금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의 임명에 문제가 없었고 공수처의 소환 없는 조기기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서를 일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여론은 계속 내리막길이고 저 뻔뻔한 이재명은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황상무 수석 문제는 국가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 수석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입니다. 황 수석은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황 수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무관한 대통령실 참모의 개인 일탈인 것입니다. 황 수석이 물러난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당이나 여론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이런 일 허다하게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황 수석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길어야 2, 3일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길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사태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기자 출신인 황 수석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지금 지푸라기를 잡고 있을 뿐인데 허망한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아마 지금쯤은 황 수석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 수석은 최근 MBC 기자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으라 이러면서 군사정권 시절 정보사 군인들이 군의 비판적 칼럼을 쓴 기자를 습격했던 언론인 회칼테러를 언급했던 게 언론 보도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18과 관련해서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배후설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당 공천을 받았던 도태우 후보는 비슷한 발언으로 공천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황 수석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입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또 언제든 소환을 하면 찾아와서 귀국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도 한 것도 맞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부를 때까지 마냥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해당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수처의 입장은 대단히 불손합니다.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고 MBC와 손을 잡고 모종의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BC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당의 천병 노릇을 사실 톡톡히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종섭 파문의 핵심은 공수처가 좌파 언론과 결탁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이래 3년 8개월이 되도록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기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설립했죠. 그래서 폐지 대상 1호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런 기관도 총선에서 이겨야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그 또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주장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았고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를 앞둔 이 민감한 시점에 이종섭 대사가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를 공식 발탁하고 임명을 강행할 필요까지 이 시점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출국 금지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제해 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판세를 좌우할 중도층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들은 좌파 언론과 결탁해서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고 덜쳐낼 태세인데 너무나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이 대사 귀국론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잘잘못과는 무관한 정치 이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깔아뭉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법적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때는 아닙니다. 이 대사가 자진 귀국에서 공수처 조사를 촉구하는 쇼라도 벌이든지 하다못해 자진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발표하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사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자 해지 차원의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현상을 파악하고 실행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참패라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아우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 당에서도 아직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선에서 이기고도 공천을 취소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당선돼서 돌아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에서는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전략공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야당 대표가 분명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정도는 얼마든지 북한의 입에 쳐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이러한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